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의 홍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2월 16일이죠. 자,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 쇠고 또 이제 오니까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그죠? 어제 이제 급등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혼조세로 좀 진행이 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다소 좀 우려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좀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들이 또 많이 들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중에 특히 이제 HLB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저는 이제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보통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지금 뭐 거래 정지됐지만 뭐 신라젠이라든가 아니면 뭐 HLB.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급등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 HLB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다소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좀 전개가 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지금 뭐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임상 결과를 좋지 않았음에도 좋게 해석하면서 주가를 어떻게 조금 띄우는 이제 그 상황들이 있었다. 이제 그게 지금 2019년 이야기를 좀 지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런 뉴스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조선비즈에서 나왔고요. 2019년 FDA 3상 결과 판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 부분인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좀 빨리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처리가 굉장히 좀 늦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죠? 주가는 이미 오른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오르지 않게 좀 그 전에 좀 손을 보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뉴스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굉장히 좀 코스닥이 좀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또 하락 마감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시장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면 좋은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기대감이 없으면 오르지 않는데, 그 기대감이 뭔지,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저런 이제 HAB 같은 종목들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늘 그렇듯이 1, 2, 3부 좀 1, 2, 3부 좀 나눠서 시작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1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게요. 네. 자, 오늘 지금 보시면 오늘도 시장이 괜찮았어요. 지금 뭐 빠지진 않았으니까 코스피가. 근데 이제 코스닥은 좀 밀렸는데, 자, 기관의 대량 매도로 국내 증시 혼주 마감했다. 하나 오르고 하나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했고 기관들은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크죠. 6,700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양매도. 외국인들이 한 1,100억, 그 다음에 기관들이 한 61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1월 달에 기관들의 누적 매도가 20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 매도가 20조고, 2월 달, 그러니까 2월 들어서는 기관들의 매도가 3조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누적 매도가 17조란 얘기죠. 그죠? 2월 들어서 3조 매도했고, 1월 달에 17조. 합쳐서 얼마? 20조 매도를 기관들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밀리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좀 밀리는 이제 그 상황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좀 답답한 부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 또 비싸게 사줘야만 내가 이득을 보는 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를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기관들이 속도를 좀 늦추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그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매도나 이런 매도가 굉장히 조금 지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좀 차익 실현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주체는 금융투자,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인데, 특히나 이제 연기금 거의 이제 40일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기록 매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경신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연금 가입하잖아요, 그죠? 연금 가입하면서
그 연금을 노후 대비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당연히 좀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연금을 안 떼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과 노후 자금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에요. 그죠?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좋은 어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정석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본다면 당장에 좀 답답한 거지. 그럼 노후 자금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당장에 힘든 게 힘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연기금의 매도 때문에 꼭 연기금 때문만 아니고 연기금의 어떤 매도가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쿠팡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 구리 관련주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했죠. 쿠팡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고요. 54에서 55조 정도 뭐 지금 뭐 가치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추격 매수 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 그죠? 가진 자의 어찌 보면 리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망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점상 오늘도 추가 상한가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너무 갭이 좀 떠버려서 사실상 오늘 따라 들어가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결국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어떻게 할 거냐도 주식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뭐 쿠팡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추격해서 대응하기는 지금 좀 쉽지는 않다. 나 반도체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그동안에 좀 많이 말씀드렸죠. 닥터쿠퍼 구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제 포크타인에 좀 넣어놔야 된다. 뭐 풍산, 뭐 대창,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AB바 악재로 제약바이오 수심이 악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은 달러의 예민한 모습인데 달러 약세가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수급이라는 게 좀 그래요. 수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백날 매수해봤자 여러분들 지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특정 종목들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으면 그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수 전체를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결국 누가 제시해 주냐? 외국인들이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강조 드렸던 부분이지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작년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그나마 코로나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뒤에 2, 5월에서 3월, 특히나 이제 3월달 급락 이후에 조금씩 뭐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뉴욕 증시도 안정을 좀 되찾으면서 그 흐름을 좀 따라갔던 거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했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요 지금 흐름 보시면 요 그림이죠. 요때가 여러분들 11월이고 누가 외국인들이 매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팔고 하다가 횡보해서 어떻게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폭등을 하는 거죠. 폭등을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 누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니 결국에는 시장이 급등하는 3000포인트가 돌파되고 또 이제 1월달 12월 말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시장이 오른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방향성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제시해주고,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기관들의 지금 매도가 어떻게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면 외국인이라도 사줘야 시장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조금은 요즘에는 어떻게 지지부진한 모습들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 매도 있었고 금융투자 매도 있었죠. 6천억이 넘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7천억이 좀 넘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기관들이 파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차익, 그 다음에 기관들의 어떤 신뢰 악화, 야 내가 주식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펀드로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당연히 기관들은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상황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기가 다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들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좀 짚을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올 수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기관들이 종목이나 업종을 땡겨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들이 이용해갖고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에 따른 어떤 수익.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지수가 급등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종목 대응하기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그 반대,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 조금 둔화됐죠. 이게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면 시장에 갈 수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예요, 사실상.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조금 더 이제 부지런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정보 매매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씩 단기 스윙, 이제 그런 거래들을 하는 게 이제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그냥 그겁니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또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수익 내려면 이런 거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이랑 또 달라서 공부 많이 하시는 개인들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급등주 주세요.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갈 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결국에는 그러다 손실로 전환이 되거든. 내가 오늘 10% 수익 났어, 내일 15% 수익 났어, 다음날 5% 수익 났어. 하지만 매매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그 벌었던 거 다 까먹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계좌가 깡통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방법론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2020년 요 구간이죠. 달러가 100포인트가 넘어갔다. 이건 뭐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가 강하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달러 가치는 낮아지는 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좋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탄력을 좀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건 이제 큰 그림이고요. 미세하게 조금 더 이제 원데이, 그러니까 일봉으로 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근래 2월 중순까지 달러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외국인 수급이 다소 좀 둔화됐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강화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 약세 요인. 달러가 약세가 뛸 때는 여러분들 보통 보면 경기가 좋을 때,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될 때, 그 다음에 뭐 파운드나 유로화 이런 어떤 그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환율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 그 다음에 파운드화가 강세될 때,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 이제 이럴 때 달러가 어떻게 약세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리스크가 지금 뭔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경기가 그러면 좋아지면 어떻게 그냥 달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눌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달러라는 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달러가 어떻게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는 경제가 좋아질 만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상품 가격 반등, 그 다음에 어떻게 이머징 선호. 이머징이라는 거는 이제 선진국 말고, 그죠? 뭐 독일, 프랑스, 뭐 일본, 그다음 미국, 뭐 스위스 이런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선진 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들 말고 이머징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뭐 상품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원 부국, 우리나라는 자원 부국이 아니죠. 뭐 중국, 브라질, 미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 뭐 아프리카 아니면 다른 동남아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원들이 많은 국가들은 결국에는 상품 가격이 여러분들 올라가야 어떻게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머징을 선호하기 위해선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가 약해져야만 이머징을 선호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FTSE는 선진지수인데 MSCI에는 이머징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머징이 선호될 때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하면서 어떻게 주가 상승을 이끈단 말이에요. 내용이 여러분들 좀 복잡하죠?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달러 약세가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 이머징 선호를 일으켜서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스크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들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오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라고 시장은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또 수요가 증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그냥 간단하죠. 거리두기가 완화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제 9시까지만 술을 먹을 수 있었어, 밥을 먹을 수 있었어. 어디서? 밖에서. 근데 10시까지, 그럼 1시간 더 늘었어. 그럼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소비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수요가 증가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코로나 확진자 감소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면 경제가 좋아지고 요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곧 시작을 할 거고, 일본도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도 시작을 했고, 뭐 프랑스나 뭐 다른 국가들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러시아제를 들여오니 미국제를 들여오니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효과는 언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3월에서 4월 정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언제? 3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부터 3월 라인까지, 물론 3월 한 달 내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3월 정도까지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러 약세가 이제부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주식을 하면 되나요? 항상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를 좀 해주듯이, 그냥 뭐든지 그냥 놔둔다고 잘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뭐 반려견, 뭐 반려묘 요즘에 많이 기르신다고 하지만 그냥 놔둔다고 잘 자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다 똑같대. 신경 써주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관리가 좀 계속이 돼야 되는 거고, 관리라는 건 결국 뭐 차익도 잘 하고 일부 좀 하면서 또 눌리면 또 살 수 있는 대응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물론 개선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데 리스크가 여러분들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뭐야? 금리죠. 금리 플러스 상품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책에서 이제 배우면 금리가 올라간다, 뭐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돼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금리가 또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거예요. 금리가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 문제거든. 제가 작년에도 계속 드렸던 이야기죠. 작년 여름에도 드렸던 이야기고 가을 겨울에도 드렸던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좋지만 진짜 큰 악재는 뭐예요? 자금 회수. 왜? 유동성 효과가 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어떡해? 지금 기름 넣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만약 50만 원이야. 누가?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시는데 한 달 기름값이 50만 원이야. 근데 이게 기름이 100% 올라가고 100만 원 들어. 그럼 뭐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이 난 차를 써야 되면 기름값은 쓰고 다른 걸 줄이겠지. 내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품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올라도 안 좋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면, 근데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입니다라고 우리가 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뭐 1.2% 이상 올라가서 1.5에 가까워질수록 이거는 어떻게 이익이 줄어든다 라고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올라도 문제고 상품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같이 따라붙는 게 상품 가격 플러스 금리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살 종목이 진짜 많아. 뭐 경기 민감주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보셔도 돼요. IT, 자동차, 소비, 그죠? 그 다음 뭐 화학, 건설, 조선, 철강, 유통이 꼭 뭐 소비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엔터. 근데 제약바이오는 다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섹터든지 우리가 다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 현재 시점부터 3, 4월까지는 그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지금 파운드화가 여러분들 3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이런 뉴스도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운드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영국 파운드화 3년 만에 최고. 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개월 만에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근데 그 효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언제? 3, 4월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근데 3, 4월이 너무 올라도 여러분들 문제고 그렇거든. 근데 너무 오르면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 뭐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게 너무 좋진 않다. 그게 시장의 어떤 조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할 때 내가 사야 될 거, 경기 민감주, 뭐 당연히 소비와 연관된 거, 소비와 연관된 거.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많이 오른 게 여러분들 더 가기도 하지만 많이 빠진 게 어떻게 돌아서면 무섭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달리는 말이 더 가는 경우, 근데 이제 어떤 비율로 보면 달리는 말이 더 가는 비율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탄력이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딱 생각을 해보실 때 코로나 피해주가 이제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못 간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써야 될 제품들, 내지는 그동안에 어떤 경쟁력이 있던 산업이나 제품들을 만드는 것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여러분들 살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살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매수했어.
IT를 매수했어. 그 다음에 뭐 화학을 매수했어. 그 다음에 뭐 금융을 매수했어. 근데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픽을 뽑을 거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무조건 자동차가 제일 많이 갈 것 같아. 왜? 그냥 지금 한 달 동안에 한 20%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20% 올라가기커녕 횡보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 선택이. 그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순환매를 그리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 번에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IT 자동차 시장이 급등할 때는 IT 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같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시장에 박스를 뚫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근데 같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안 샀어.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어떠냐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어도 못 산 게 여러분들 아쉬운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나는 얼마 벌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 나는 목표다. 그러면 그 목표를 채우는 데에만 목적을 두면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심리에 굉장히 많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초보일수록, 경험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이거에 많이 휘둘리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저는 다 편입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가능성 있는 것들을. 그게 아니면 그냥 딱 찍어서 내가 그게 수익을 내가 낼 수 있으면 그냥 딱 만족하고 그냥 끝내고. 그렇게 보자라는 거죠.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살 종목이 너무도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지수가 다시 여기서 수익이 이제 여러분들 극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왜 그러냐면 박스권이 그래도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됩니다. 그죠? 1월달에 고점 찍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2월달도 지금 어떻게 횡보 중이잖아요. 이제 2주가 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 만약에 이게 넘어가. 내가 뭐 3,100에 샀는데 만약 지수가 한 3,300가 그러면 200포인트 먹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예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뚫어버리면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 핵심인 거고 그 전략 종목이나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이 결국에는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겠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특정 업종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몰빵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 매수했을 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면 한 종목을 그냥 대응해갖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거 사느냐고 못 샀어. 못 샀어. 근데 이게 안 가네. 내가 산 게. 저거는 올라가네. 그럼 사람의 멘탈이 막 계속 어떻게 뒤죽박죽 되거든. 그러다가 제대로 할 것도 못해.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다 사서 올라가는 것마다 어떻게 차익 실현해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일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네.